우선 첫째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참모들은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듣고 지시사항을 수령한 후 20시 10분경 지시사항 문건 등을 소지한 채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8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요청도 하고.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회의를 종료하고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퇴실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는 손짓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다시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피고인 등 일부 참모들에게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참모들은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듣고 지시사항을 수령한 후 20시 10분경 지시사항 문건 등을 소지한 채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도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상민 장관 등 퇴실할 때 문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장관도 있으나 이후 영상에서 안주머니에서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어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접견실의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8분경에 국무위원들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조 표시가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갔던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로 뛰어들어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자신이 놓고 간 서류를 달라고 손짓하자 피고인이 그 서류를 집어들어 김용현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를 볼 때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오로지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다음은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돌아와 일부 그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회의를 종료하고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이때 피고인은 이 모습을 바로 그 지근거리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모습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부서와 관련하여 국무위원들 간의 논의 후에 국무위원들이 그 대접견실에서 퇴실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퇴실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는 손짓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다시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을 남게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지시를 강조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네, 아까 그 논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한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이를 읽어보고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상민 장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상민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함께 보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위 내용은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즉 구체적으로는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이상민 장관이 받은 지시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고인이 이제 부인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김영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그 22시 16분경 영상으로 김영현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를 여러 부 복사해서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옵니다. 이후 김영현 장관에게 그 서류를 건네주고 김영현 장관이 이 문서를 이상민 장관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네, 여기까지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피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지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취지라 할까,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상세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선 첫째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집무실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몇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무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그 장소와 이런 여건들은 달랐겠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재고하셔야 된다.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는 못했고 그러나 이 비상계엄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그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선포가 됐으면 최대한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모든 국무위원들의 신경이 저는 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처음에 선포 국무회의 때처럼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렇게 저는 저와 우리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렇게 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조사 과정에서도 하셨습니다. 왜 국무위원들이 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냐.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올 게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가겠지. 나와 인연이 아니었다면 언젠가는 잊어야 하는 거야.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버릴 건 버려야 하는 거야.